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한때 2, 3년 테마주처럼 올랐다가 올라가는 그런 주식 아니다. 얘가 뭐예요?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뇌세포, 반도체예요, 반도체라고. 그 로봇하고 레벨 2 이상의 자동차는 반도체를 PC보다가 40배나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AI의 사용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도체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처가 늘어나야 된다. CPU, 메모리 이런 쪽이 조금 조정받고 있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받아도 저는 뭐 큰 펀더멘탈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반도체 주식들 조정받으면서 그분들 마음고생 하실 거예요. 반도체도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추론 에이전트 그쪽으로 더 사용량이 는다고 한 CPU, 메모리 이런 쪽이 조금 조정받고 있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받아도 저는 뭐 큰 펀더멘탈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산업의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가끔 언론에 요즘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 제번스의 역설이 뭔지, 왜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최근에 그분들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시크가 혹은 뭐 구글이 추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뭐 반도체를 개발했다. 그다음 또 뭐 테슬라가 전 직원들에게 월 기준으로 $200 이상의 토큰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추론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한 AI 단위당 비용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I 비용이 뭐 절반으로 떨어졌다. 추론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추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GPU 효율이 좋아진다. 뭐 요즘 나오는 뉴스마다 반도체 뭐 퀄컴도 HBC 하면 그러면 비용이 줄어든다. 다 비용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그죠?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작년 초에 있었던 딥시크 쇼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추론에 들어가는 AI에 들어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게 새로운 반도체가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됐다. 그러면 그때마다 반도체 주식들이 몸살을 앓곤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단위당 비용이 싸지게 되면 반도체가 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들고 패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다 주가들도 올라 있고, 그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딥시크 쇼크 났을 때 그때 하이닉스가 뭐 한 20만 원 뭐 근처 뭐 거기 있다가 뭐 13만 원대까지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때 또 뭐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 온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주가가 떨어지고 한때 그랬어요. 근데 그 주가가 지금 뭐 10배 올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요즘 시장이 안 좋지만 안 좋은 때일수록 이런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되면 그게 다 종아리 근육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국에서 제번스 역설은 뭘 제번스 역설이라고 그러냐면 1865년도에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산업국가였어요. 요새 미국이 그런 것처럼 전기기관, 철도, 공장, 배 모든 것이 석탄으로 움직이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기관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기기관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석탄을 조금씩 덜 써도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0.5톤만 넣어도 똑같이 돌아가는 방적기가 있다고 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큰일 났다. 그러면 석탄 만드는 강산들은 이제 돈이 좀 줄어들겠구나. 돈을 못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웠는데, 이 당시에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라는 사람이 더 코알 퀘스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전기기관의 효율이 증가하면 단위당 석탄의 사용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석탄의 사용량은 늘어나더라 라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 역설은 두고두고 다른 산업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똑같이 반복됨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오고 있어요. 석탄 사용량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왜 석탄의 전체적인 공급량은 늘어났을까요? 석탄이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석탄 가격이 비쌌을 때는 전기기관을 못 도입하던 그러한 산업 영역까지도 전기기관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전기 기관의 사용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 전기차, 우리 한동안 캐즘 그랬잖아요. 그죠? 중국은 지금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전체 자동차의 거의 70%가 전기차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여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한참 2차 전지 공부하고 그럴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아지면 배터리 그러면 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하는 곳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AI의 추론 비용이 줄어드는 터보 퀸트 이런 게 나와서 연산에 들어가는 AI의 반도체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사용처는 더 늘어나고 반도체는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효율이 올라가면 가격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기관의 경우에 철도로도 그게 사용해지고, 배도 전기기관으로 하게 되고, 공장도 늘어나게 되고, 그 전체 경제가 늘어나는 거죠. 석탄을 사용하는 곳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개념이 재번세의 역설이에요. 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전체 소비는 증가한다. 석탄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던 거에서는 인터넷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인터넷 연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돈도 제법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1990년대 인터넷 속도는 매우 느렸어요. 그런데 사진 한 장 보는데 시간 무지 많이 걸렸죠, 그죠? 진짜 무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반도체도요, 처음에는요, 1980년대 반도체는요, 반도체 하나에 메모리 하나에 신문 한 장 전체 용량이 들어간다고 막 와 그러고 그랬어요. 야, 요만한 칩에 신문 한 장이 다 들어간다고? 그런데 요즘은 반도체 하나에 요 칩 하나에 진짜 영화가 한 편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돼 있죠, 그죠? 그러면 반도체 회사가 망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메모리 하나당 반도체 가격은 계속 싸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AI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1바이트당 반도체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1990년대 인터넷도 처음엔 속도가 무지 느렸어요. 사진 한 장 보는 거 진짜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진 파일을 GIF 파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 케이블이 깔리고 인터넷 속도가 100배, 1000배 빨라지고, 이동통신 회사들도 2G, 3G, 4G, 5G, 조금씩 6G까지 된다 그래요. 속도가 100배, 1000배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통신망이 남아 돌겠다. 그분들이 이제 6G 되고 나면 엄청나게 빨라질 거니까, 빨라지고 나면 아이고 이제는 통신망이 남아 돌겠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모자라요. 더 쓸 곳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죠? 현실은요, 유튜브, 넷플릭스, 클라우드, 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5만 개 지금 다 이 망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고 있는 거죠. AI도 그 현상에 같이 참여해 있는 거고요. 인터넷이 빨라질수록, 즉 인터넷에 들어가는 단위당, 인터넷을 빨리 보게 하는 그 단위당 그게 효율이 증가할수록 인터넷의 사용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재번세 역설이 또 한 번 증명된 거죠. 자,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볼까요? 스마트폰도요, 휴대폰 처음에 나왔을 때요, 진짜 있다만 했잖아요. 그때는 엄청 비쌌어요. TV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휴대폰이 엄청 비쌌어요. 그때는 전화만 했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고 배터리가 좋아지고 인터넷이 빨라지니까 그 뒤에요, 통신도 발달하고 그러고 나니까 휴대폰이 PC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스마트폰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반도체 사용처를 또 한 번 늘리게 됐고요. 휴대폰이 컴퓨터가 되니까 거리의 풍경, 버스 안의 풍경, 지하철의 풍경도 다 달라졌어. 사람들이 책 보던 사람들이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건데요, 인터넷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겠다. 그런데 종이 사용량은 지금도 안 줄어들고 있어요. 싸지면 사용처가 늘어난다는 거죠. 휴대폰은 컴퓨터가 됐고요. 택시, 배달, 요즘 뭐 음식 배달 다 배달하죠. 쇼핑, 영상, 유튜브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주식하는 거, 모든 게 스마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효율이 높아지니 수요가 줄기는커녕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제 AI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AI 얘기, 모델 경량화, 추론 비용의 절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고객님들 아이고 반도체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고객님들 이제요, 사용처가 늘어날 거예요. AI의 사용처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단순히 GPU, 학습, 문단만 주고받던 그런 AI에서 반도체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나면 사용처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식이 출렁거리지만 장기적인 희망을 놓지 않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AI가 뭐예요?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뇌세포. 반도체예요, 반도체라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러지만 결국은 AI의 사용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도체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처가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보지 않고 최근에 나온 그 짧은 뉴스들, 과거에 기반해서 반도체는 경기 민감제야 이러면서 또 들고 패고 그러는 거죠. 10배 오른 채로, 5배 오른 채로, 또는 3배 오른 채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AI 산업이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AI를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은 예를 들어 나는 AI 말고 다른 주식 살 거야. 돈 못 벌었고요. AI를 공부하고 반도체 하신 분들은 돈 지금 많이 벌어 있고 많이 벌었던 것 중에 일부 조금 사람들의 편견 속에 좀 흔들리고 있는 거다. 최근 들어서 저는요, 딥시크가 자체 AI 반도체 만들겠다고 한 뉴스도 있었고, 또 오픈 AI가 무슨 이것저것 이런저런 기술을 다 섞어가지고 추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뭘 만들겠다고 자체 반도체를 만든다고 시도하겠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눈에는 악재로 보이지 않고 AI 산업이 정말 많이 커지겠구나. 1년을 보면, 한 달을 보면, 2달을 보면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의 변화가 산업혁명보다 10배 빠르고 10배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변동성은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때 그랬었지. 그때 여전히 거대한 세상의 변화를 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AI 추론 비용이 낮아지면 반도체가 줄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캐퍼를 누린다 그러니까 공급 가잉 온다고 그렇게 막 주식을 들고 팼던 시절도 있었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에요, 오픈 AI 추론 비용 줄이겠다, 새로운 반도체 만들겠다, 딥시크 어떻겠다, 중국은 자립하겠다, 모델 경량화한다, 양자 해가지고 추론 비용을 줄이겠다, KV 캐시, 모델 라우팅, 그리고 GPU 효율 향상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좀 적게 들어가도 똑같은 성능을 내니까 이제 적게 쓰겠네, AI 피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처가 는다는 거죠. 만약에 확실히 제본스 역설이 맞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수요가 급격히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탈 어드레시브 마켓 템이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안 그래도 지금 테슬라가 어제 마이애미에까지 로보택시 한다고 그러고 현대차도 휴머노이드 로봇 한다고 그러고 그 로봇하고 레벨 2 이상의 자동차는 반도체를 PC보다가 40배나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고 이제 챗GPT도 가을 되면 에이전트 모델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에이전트 모델은 그야말로 추론의 끝판왕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분들 우려, 신약 개발, 교육, 국방, 그다음 경제, 산업 생산, 회계, 법률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던 그 모든 비즈니스들은 AI로 대체했을 때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면 사용량이 늘겠죠, 그죠?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께서 하신 말 중에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면 안 된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이제 양으로 승부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생태계를 다 중독된 다음에 그때 올려도 충분한 거다. 그분들 반도체가요, 인간의 뇌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한때 2, 3년 테마주처럼 올랐다가 올로 가는 그런 주식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비용이 100원 하던 게 10원이 되면 사람들이 AI를 덜 사용할까요? 더 사용할까요? 이거는 실제 생활을 임프루브 시켜주잖아요. 자율주행을 만들어주고 무인 드론 전쟁도 대신하게 해주고 보험료도 대신 청구해주고 여행도 다 해주고요. 최근에 챗GPT가요, 제가 그걸 최신 버전을 항상 업그레이드해서 쓰는데 오늘 아침에요 뭐라고 떴냐 하면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진짜 에이전트 기능이 도입되냐 그랬더니 이제 조만간 나온대요. 그분들 에이전트 기능이 정말로 챗GPT에서 나오면
보면 최초인 거잖아요. 그죠?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트 아닌 거하고 차이에는 무지 큰 차이가 있어요. 에이전트 아닌 거는 그냥 문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을 해소하는 인터넷 검색하고 다를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에이전트는요, 일을 대신해 준다니까요. 야, 내가 다음 달에 일본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좀 예약 좀 해줘봐. 그러면 얘가 내 카드 들고 여행사 예약하고 비행기표 예약하고 일본 호텔 예약하고 그거 다 해요. 다 하고 다음에 딱 당신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집 앞에 나가면 된다. 택시도 예약돼 있을 거다. 우버 있을 거 타고 공항에 가고 다 된다고요. 그러면 반도체 사용이 또 늘어날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AI를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AI는요, 지금 인터넷 초창기하고 같아요. AI가 비싸면 대기업만 사용해요. 전 진짜 반도체 가격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데 잘 안 내릴 것 같고, 공급을 지금 월 기준으로 웨이퍼 투입량이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글로벌 다 해서 월 210만 장 정도 투입돼요. 이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히로시마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팹 새로 짓는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세 개 도시에 또 추가로 짓겠다는 거. 참고로 창신 메모리는 이번에 HBM은 그 사업 계획서에 아예 안 들어있대요. 어차피 상장 공모 계획서에 전부 다 가요. 그걸 다 더해도 월 130만 장 정도 수준밖에 안 늘어나요. 언제까지요? 2040년까지. AI가 더 광범위하게 퍼지려면, 이 생태계를 확대시키려면, 전기차가 많이 늘려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는 것처럼 반도체 업계가 살려면 반도체 가격을 너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그분들 좋지 않아요. 이 정도 가격대로 유지되면서 Q가 늘어나도 충분해요. 그게 인류의 전체적인 효율에 맞아요. 핸드폰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부자들만 썼잖아요. AI도 지금 부자들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핸드폰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써요. 북한도 써요.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떨어져야 된다. 비싸면 대기업만. 이번에 정부 피지컬 AI 비전 발표 보니까 농업 부분에 로봇 많이 도입한다 그래요. 이제 진짜 고추 따는 로봇, 고사리 꺾는 로봇 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AI가 가격이 내려갈수록 AI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안트로피, 구글, 메타 이들이 전부 다 비용을 지금 열심히 낮추고 있어요. 비용이 낮아지는 게 그분들이 이거 호재라니까요. 근데 비용 낮아지는 기술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분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거 악재 나왔네. 이제 시장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께서는 제번스 역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효율이 높아진다는 뉴스를 들으시면 반도체 적게 쓰면서도 AI를 구동하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다.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장에서는 요거를 악재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장 전체가 다 공부를 안 했으면 주가는 내 생각하고 반대로 가죠. 그죠? 왜냐하면 공부 안 한 사람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적정 비중 가죠. 그리고 내려갈 때마다 조금 모아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번스 역설은 신기술에 있어서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거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맞았어요. 스마트폰 혁명도 혁명이죠. 그죠?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정보화혁명, 스마트폰 혁명 여기 다 맞았고 현재 AI 혁명의 제번스 역설에 해당하는 현상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다른 지금까지 모든 산업혁명, 지나간 혁명에는 반도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석탄은 전 세계 도처에 묻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터넷에 필요한 케이블, 강 케이블 이런 것들도 공급 부족이 있지는 않아요. 생산자도 많고 반도체는 몇 개 기업밖에 생산을 안 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도 옛날에 막 난립했던 것들이 가점된 생태계로 좁아져서 그렇기도 해요. 장기적으로는 까딱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공급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비용이 줄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보면 답이 있는 거고요. 160년 전 석탄도 그랬고 불과 얼마 전에 인터넷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제번스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긴 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거를 갖고 지금 당장 시장에 바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단기 주가는 항상 몰라요. 그리고 많이 오르면 반드시 또 조정도 받고 가니까 그런 거 꼭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